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칙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에어컨이죠. 네, 에어컨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어컨의 온도는 너무 덥지 않은 정도의 온도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6도 정도로 온도를 세팅해서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좀 더운 낮인 경우이고 애들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면 25도, 그리고 애들이 밤에 잠이 드는 시간이라면 27도로 맞춰서 지내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 정도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여름을 날 수 있는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애들이 낮에 활동이 많을 때는 이제 땀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세팅을 하셔도 되지만, 애가 안정적으로 돌아와 있고 활동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면 역시 25도 정도, 밤에는 잘 때는 27도로 맞춰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호텔에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온도 설정하는데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에어컨은 바깥 기온과 5도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만약에 바깥 기온이 35도인데 30도로 맞추냐, 이거는 너무 더워서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25도에서 6도로 맞췄다가 밤에 잘 때는 한 더 27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마다 더위를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땀이 많고 많이 더워하는 애들이라면 조금 낮춰서 해주다가 좀 안정이 되면 조금 다시 원래대로 올려주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닿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은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자주 청소를 하셔서 필터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자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선풍기도 너무 직접적으로 강하게 틀게 되면 체온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사용하더라도 이제 회전을 해서 좀 약하게 틀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아기가 잠이 들게 되면 아기가 찬바람을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이제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만 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 조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 습도는 뭐 한 40에서 50%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60%를 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곰팡이에 포자가 날리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60%가 넘어가면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한 환기를 자주 해줌으로써 이런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를 낮춰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은데,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주스나 우유, 이온 음료 이런 것을 주기보다는 물을 많이 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식중독이죠. 아이들이 특히 한번 입을 댔던 음식은 여름에는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먹다가 놔뒀다가 다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주워 먹고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입에 물고 다니면서 먹는 습관은 여름철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음식 중에 하나가 김밥입니다. 김밥을 뭐 바로 싸서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김밥을 싸서 뜨거운 차 안에서 몇 시간 있다가 먹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밥을 조리할 때도 여름에는 세균성 감염에 도마 같은 데서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같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최소 연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00일은 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동차 타는 것인데 카시트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 2세까지는 뒤보기로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9세에서 12세 또는 키가 145cm 이상 되기 전까지는 안전벨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가 돼야 안전벨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조 안전벨트 같은 거 아기의 키에 맞출 수 있는 거나 카시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13세 미만은 앞좌석을 사용하지 않고 뒷좌석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자리에 앉고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많이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멀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들이 어른들보다 민감해서 훨씬 더 멀미가 잘 납니다. 멀미를 예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들이 피곤하면 멀미를 더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배가 너무 고프면 또 멀미가 더 잘 납니다. 그래서 가벼운 간식을 먹여서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은 정도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면 또 멀미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식하는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멀미기가 좀 있는 것 같으면 책을 읽어준다거나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는 게 좋고요. 단 아기가 직접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는 것은 멀미를 더 심하게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외부의 환경을 이렇게 주시하게 되면 멀미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한 번에 가게 되면 멀미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서 한 번은 멈추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멀미가 정말 심하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 3세 이상이라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멀미약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멀미약을 처방받아서 먹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 7세 미만에서는 키 밑에처럼 귀 뒤에 붙이는 그런 제재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이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사용 시에 이제 에어컨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흔한 또 사고가 추락사고입니다. 보통 침대에 누워서 자기 때문에 애들을 침대에 눕혀서 재우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면 절대 침대에 같이 눕히지 마시고 항상 바닥에서 재우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를 오시면 거의 물놀이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물놀이 하고 나서 그날 밤부터 뭐 기침,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그리고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저체온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감기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30분 물놀이를 했다면 20분 정도는 꼭 밖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추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찬물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30분이 아니라 그 전에 빨리 꺼내서 애기 몸을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잠깐씩 물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몸 전체를 담그지 않고 일부만을 담가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 모기나 벌레에 물려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이나 풀밭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긴팔 옷이나 긴 바지를 입으셔서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에어컨의 사용 방법과 여행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 해안에 해파리의 출현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 5일부로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출현 빈도가 높아져서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안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작은 불회관 해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파리도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한번 쏘이게 되면 이제 응급실을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주의하셔서 해변이나 모래사장에서 놀 때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